자, 코스피 5천 시대를 준비하는 홈런 쏘아 올릴 수 있을 만한 좋은 업종 4번 타자 그리고 말로 없는 종목들 소개해드립니다. 이재선의 말로 없는 시즌2. 자, 오늘도 이데일리온의 이재선 파트너와 함께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지난 금요일에 시장이 외국인이 엄청나게 팔아 제끼더니 네. 오늘은 다시 좀 사그라드는 모습이에요. 네. 조금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역시 뭐 연말까지는 이렇게 출렁출렁거리는 모습들이 계속 나타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뭐 그 상황은 기존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좀 박스권 대응하는 게 지금 정상적인 게 아닌가 싶다라고 네. 말씀드렸어요. 일단 외국인들도 그렇고 기관 투자자들도 그렇고 이 포트폴리오의 비중이라는 게 있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죠. 근데 반도체 비중이 원래 예를 들어서 20에서 25% 정도를 우리가 목표로 했다라고 하면은 2배, 3배 이렇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라오다 보니까 더 과도하게 늘어나 있는 상태다. 그래서 뭐 하루 이틀 만에 비워낼 수 없기 때문에 10월 달부터 해서 연말까지 꾸준하게 조금 줄이고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줄어드니까 반도체를 조금 줄이면서 이제 그럼 다른 섹터 쪽을 매수를 해야겠죠. 그래서 순환매가 나오고 윈도우 디렉션 효과가 나오는 거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린 지 이제 거의 한 달 돼가는 것 같습니다. 그 상황이 지금까지 연출되고 있고 아직까지는 뭐 벗어났다라고 하기에는 정말 미국에서도 들려오는 얘기하면은 이랬다 저랬다 하죠. 열흘 전까지만 해도 뭐 비컨 얘기가 나오고 있더니 지난주에 또 금리 동결 얘기가 나오고 네. 여러분 굉장히 어지러우실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뭐 동결 얘기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지만 또 12월까지 가면서 보면은 중간으로 이렇게 맞춰지게 돼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도 12월에 금리 인하 0.25%포인트 25pp를 하지 않을까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12월이 됐을 때 생각하셔도 늦지 않아요. 셧다운 때문에 요즘 지표 여러분들 확인하신 거 있나요? 제대로 확인되는 게 없습니다. 반쪽짜리 지표나 가끔 한 번씩 나오지 제대로 확인되는 게 없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냥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중간점 잘 지키고 보시면 되고 우리나라 시장은 박스권으로 대응한다. 그리고 순환매 시장이니까 섹터 내 순환매, 섹터별 순환매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대응하시면서 많이 오른 종목만, 급등한 종목들만 여러분들이 차익 실현하시고 밑에서 출발하는 섹터들 중간중간에 흔들더라도 변동성 장세니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이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일일비하지 마시고 그대로 좀 묵직하게 가져가신다라고 하면은 내년까지 좋아지는 섹터들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반바지, 봇. 항상 이 네 가지 섹터 중심으로 하시고 그리고 조방원, 이까지 보시면 된다 말씀드렸으니까 이 정도로 보시고 K컬처 같은 경우 오늘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도 멀리 올라오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갈 종목들은 간단 말이에요. 말로 없는 시간 여러분들이 집중해 주시면서 이 시간에 제가 알려드렸던 종목들 쉬고 있다 하면은 그런 타이밍에 여러분들이 꾸준히 보시면은 좋은 결과 나올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일일비하지 않고 이 시장 잘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뭐 살짝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가 살펴봤던 롯데관광개발도 오늘 잘 가고 심텍 같은 것도 네. 다시 이제 바닥 찍고 올라오고 있고 그런 종목들 많습니다. 반바지보, 조방원이 이제 외웠어요. 이거 잘 기억하시면서 네. 투자 전략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시장에서 말로 홈런 칠 수 있을 만한 4번 타자 업종을 또 골라봐야 되겠는데 오늘은 뭘 볼까요? 오늘은 바이오 또 봐야 되지 않을까 바이오? 싶습니다. 네. 지난주에 뜨거웠던 바이오. 오늘은 네. 약간 쉬고 있는데 그 안에서도 바이오 플랫폼이네요. 플랫폼화. 네, 맞습니다. 뭐 제가 꾸준히 말씀드렸는데 지금 바이오 쪽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플랫폼, 예, 그리고 뭐 ADC, 뭐 이런 쪽으로 그냥 다 집중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쪽 보시면 되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쪽을 보시면 되고 하반기에 뭐 코스닥 전성기가 이제 시작이 됐다라고 뭐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데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그러기에는 중소형주 움직이는 거 일부만 움직이고 잘 안 움직이는 것 같아요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로 전성기가 시작되려면 1000포인트 넘어가야 돼요, 여러분. 지금 코스피 4000포인트 넘어가니까 많은 분들이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고 주식시장에 쉬었다가 다시 돌아오시는 분들 굉장히 많죠. 이런 것처럼 코스닥 1000포인트가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여러분들이 그동안 기다리던 많은 분들이 물려있던 2차 전지도 조금 더 올라올 거고요. 바이오주들 올라올 거고 반도체 장비 소부장 쪽도 올라오고 있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금 더 뜨겁게 달아오른다. 코스피만 가는 게 아니라 코스닥도 좋아진다라고 하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더욱더 많은 분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올라올 겁니다. 그러면은 1000포인트 넘어가면서부터 전 진짜 상승이라고 보는데 이제 바닥은 다 다져놓고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고 900포인트대까지는 와 있잖아요. 걱정할 타이밍이 아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
열흘 전까지만 해도 뭐 비컨 얘기가 나오고 지난주 후반에는 이제 동결 얘기 나오고 어지럽다라고 했는데 중요한 거는 금리 인하 기조는 지속되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제일 여러분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거는 36912에 나오는 미국의 점도표를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점도표 기억이 안 나요 한다라고 하시면은 제가 연구원 통해서 오늘도 밴드 교육방에다 다시 한번 올려놓으라고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점도표 기준으로 보세요. 다음 달 되면 점도표가 또 다시 조금 변화가 있으면서 나오겠지만 이게 연준 위원들의 현재 시각의 변화, 생각의 변화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제일 편안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중요한 점도표가 나오는 날이다라고 하면 제가 새벽 4시, 5시에도 미국 사이트 들어가가지고 여러분들께 밴드 교육반에 항상 올려드리곤 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까지 여러분들이 새벽까지 볼 타이밍이 아니에요. 금리 인하 기조 연속적으로 진행된다. 그러면은 유동성 확장 기간에는 기술주가 좋고 바이오주가 좋다라는 거, 성장주가 좋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계시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은 실천만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글로벌 빅파마들이 최근에 지난주에도 강했던 이유가 ABL 바이오가 올해 뭐 4조 1천억 이상 계약해서 다시 한번 3조 8천억 계약하면서 비비 셔틀 플랫폼 관심 높다. 알테오젠 내년부터 해가지고는 이미 키트루다 SC FDA 허가까지 받고 1조 원 이상의 로열티 받는다. 이런 얘기 계속 듣고 계실 거 아닙니까? 이런 과정이 우리나라에 계속 반복되기 시작하면서 과거에는 라이선스 아웃을 하면은 계속 반환되고 하면서 좀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제는 시대가 달라졌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느끼지만 마시고 여러분들 계좌에도 수익으로 느끼시라고 오늘 다시 한번 볼 수 있게끔 제가 바이오 플랫폼 그리고 기존 제약사들 중에도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데 이건 왜 안 움직이지 하셨던 종목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종목들 궁금증 해소해드리기 위해서 가져왔으니까 끝까지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4번 타자는 바이오주, 그중에서도 플랫포마를 준비하고 있는 그런 바이오주를 골라 드릴 겁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올 거다 듣기만 하지 마시고 움직여야 된다. 네. 행동을 하셔야 된다라는 포인트인데요. 자, 그러면 이제 바이오 플랫포마 관련해서 어떤 종목들을 봐야 될지 일단은 안정적인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큰 종목 중에 네. 1루까지 진출할 수 있는 안타 종목 뭘로 볼까요? 뭐 가장 기본적으로는 뭐 실적하면 이 기업 아닌가 싶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로직스. 네. 네. 뭐 쉬고 있고 하다 보니까 기업 분할 이슈도 있고 해서 그렇죠. 여러분들이 거래가 안 되고 있으니까. 네, 지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네. 것 같아서 사실 다른 종목 원래 셀트리온이나 다른 거 가져오려다가 이 종목을 더 궁금해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기업 분할 이후에도 여러분들이 꾸준히 보셔야 된다라는 거 찢어진다라고 해봐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이런 뭐 CDMO나 이런 생산 시설 쪽이잖아요. 반도체로 치면은 어떻게 보면 파운드리에 해당되는 TSMC에 해당되는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러면 이해가 빠르시겠죠. 그래서 이제 뭐 제약사들이 본인들의 약물을 가지고 여기서 생산하도록 맡기는데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기업 중 하나란 말이에요. 그리고 투자하면 또 삼성이 또 화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걱정할 필요가 없다. 2032년까지 7조 5천억 투자해가지고 공장 증설하고 그 이상으로 계속 좋은 이슈가 들려온다면 더 투자할 수 있는 기업이에요. 삼성에서 미래 먹거리로 그중 하나의 바이오를 항상 넣고 다닌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신다라고 하면은 삼성 바이오로직스 지금 쉬고 있다.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더 가기 위해서 쉬는 거고 오히려 못 움직였다라고 하면은 미국에서 또 생물보안법부터 시작해서 좋은 이슈 계속 나오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미국에도 공장 짓고 하면서 계속 앞서 나갈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린 플랫폼 ADC 이런 쪽을 보셔야 된다라고 했는데 ADC 전용 생산 라인도 이제 작년 4분기에 만들어가지고 이제 양산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런 부분에서도 계속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일으키고 앞으로 더 뻗어나갈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거. 글로벌 톱 20개 빅파마 중에 17개사와 계약하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지금 정지돼 있다 이런 거 전혀 신경 쓰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꾸준히 중장기적으로 계속 보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편안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안타 종목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이 거래가 재개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때 나도 사야 되나 막 고민이 많으실 텐데 전혀 걱정할 필요 없다. 뭐 또 다른 셀트리온은 전에 한번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네, 그죠? 말로 없는 종목으로 네. 이미 등재돼 있죠. 그렇죠. 그 대형주들도 한번 보셔야 된다는 거 말씀해 주셨고요. 자, 그럼 이제 조금 더 빠른 종목으로 갈까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좋긴 한데 네. 너무 커요. 네, 그래서 다음 2루타 종목은 뭘로 볼까요? 네, 크기도 하고 거래도 안 되다 네. 보니까 거래가 되는 종목을 그러니까요. 알려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이 종목이 있네라고 생각될 만한 종목을 가져왔어요. 2루타 네. 종목인데 제약주 중에서 대웅제약을 소개해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대웅제약 주가가 최근에 계속 좀 쉽지 않았는데. 네. 그리고 나서 지난주에 한번 싹 이제 지난주부터 바이오 열풍 조금씩 올라오더라고요. 해서 이제 저항 돌파 시도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좋은 구간인 것 같아요. 바이오주, 뭐 제약주 이쪽에서 수급이 들어오는 게 중요한데 그 수급이 들어오는 이제 계기가 되는 게 최근에 D&D 파마텍과 이런 ABL 바이오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뇌관이 탁 쏘아진다라고 하면은 대웅제약, 제가 볼 때 나쁠 게 없어요. 제약주 중에서 가장 트렌디하다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나보타는 이미 다들 알고 계시죠? 톡신 시장 확장되면서 메디톡스 휴젤이랑 3파전 벌이면서 살아남았어요, 여러분. 이게 살아남지 못하면 문제가 아니라 살아남아서 북미 쪽으로 해서 매출을 계속 넓혀 나가고 있고 글로벌 시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기업의 실적에 대해서 믿고 갈 수 있고 돈을 벌어야지 더 투자를 할 거 아닙니까? 파이프라인이 정말 다양한 기업인데 이 기업이 본인들 기업과 이제 협업하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밑에도 이렇게 계속 다 써놨는데 협업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좀 관심 가져볼 수 있고 그러면은 톡신 시장만 그래야 되냐? 아니죠. 그 다음에 또 이제 탈모 치료제 시장이 개화되기 시작하니까 IVL 3001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한 달 지속 치료제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3002는 뭐 3달 지속 치료제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편안하게 보시면 되고 인벤티지랑 위더스 제약 플랫폼 기업들이랑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이런 좋은 기술력을 늘려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항암 치료제 시장에 콤보 임상이 유행이다라고 하는데 이쪽뿐만 아니라 플랫폼 기업들과 키트루다도 알테오젠과 이제 뭐 협업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최근에 뭐 일라이릴리도 ABL 바이오와 협업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나라의 대형 제약사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기업들이랑 이제 계속 이제 연계를 해 나가면서 더 좋은 기술력을 만든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시장에 비만 치료제 뺄 수가 없죠. 마이크로니들 패치제 제가 패치제나 이제 경구용 같은 경우는 저도 생각이 있습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마이크로니들 패치제 이제 임상에 들어가기 시작했고 임상 승인은 받았죠. 그리고 티온랩 테라퓨틱스 그리고 그 외에 다수의 업체들이랑 1개월 지속형 주사제까지도 개발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신다라고는 대웅제약이 얼만큼 트렌디한 기업인지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오히려 저항 돌파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 지금 현재 구간만 유지를 잘 해준다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제2의 도약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2루타 종목으로 대웅제약 지난주부터 출발했다고 해야 될까요?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어느 정도까지 힘을 보여줄지 지켜보겠고요. 자, 다음은 3루타 종목 가보겠습니다. 호타준족 빠르고 또 멀리 높게 갈 수 있을 종목 뭘까요? 3루타 종목은 이번에도 한미약품 알려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한미약품 한 번 더. 네. 한미약품 꾸준히 가야 된다. 호타준족이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리고 강력하게 말씀드려서 시즌 1에 60% 올라왔는데 저는 이게 만족스럽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네. 너무 협소한 수익률이에요. 공이 하나 더 붙으면 모르겠지만 지금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실망스럽습니다. 이 주가는 더 훨씬 날아가고 저 위에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여기 있다. 제가 볼 때는 시장에서 이제 다른 쪽으로 수급이 쏠리다 보니까 조금 늦게 오지 않았나 싶어요. 늦게 온 만큼 오히려 주도 섹터들이 좀 휴식을 취한다라고 하면은 수급이 쏠리는 게 바이오 섹터가 될 수 있다라면 최근에 멋지게 D&D 파마텍, ABL 바이오 움직이는 것처럼 한미약품 같은 경우도 굳이 뭐 라이선스 아웃 이런 걸 안 해도 되는 규모가 있는 기업이고 역량이 있는 기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 플랫폼의 개척자다 제가 맨날 말씀을 드리죠. 이미 여러분들이 지금 플랫폼에 관심 갖고 지금이라도 뭐 안 오른 종목 없나 하실 때 이미 10년 전에 랩스 커버리지 기술을 개발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최초의 뭐 플랫폼을 수출한다라고 해서 라이선스 아웃 1년에 8조 원. 최근에 ABL 바이오가 올해만 한 8조 원 받았는데 그거를 10년 전에 달성한 기업이란 말이에요. 환율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의 위상이나 아니면은 돈이 풀려 있는 상황이나 이런 걸 본다라고 하면은 훨씬 더 대단한 기업일 수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실패도 하고 여러 노하우가 쌓이면서 단단해진 기업이란 말이에요. 한미약품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볼 때는 조금 올라왔다라고 해서 여기가 끝이냐라고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이제 한 걸음 걸어왔고 앞으로 갈 길이 먼 기업이니까 편안하게 보시고 내년부터 해가지고는 하반기에 이제 우리나라 최초로 국산 비만 치료제를 출시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자신감을 갖고 치료제 출시만 하는 게 아니라 뭐 근육량은 좀 유지를 시켜주고 그리고 디지털 치료제를 가지고 지금 이제 중소기업들이랑 여러 기업들이랑 협업을 해가지고 관리까지 해준다라고 해요. 여러분
다이어트의 끝판은 관리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 잠깐 빠졌다라고 해서 요요로 오는 게 아니라 그것조차 관리를 해주는 시스템을 개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의료기기 쪽과도 함께 성과를 보이면서 한미약품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국형 비만 치료제를 완성하겠다라고 자신 있게 목표를 내걸고 가장 앞서 나간 기업 한미약품 제가 볼 때는 올해가 아니라 내년까지 그리고 그 이후까지 꾸준히 여러분들이 관찰하고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3루타 종목으로 한미약품 한 번 더 강조를 해주셨어요. 네. 아직까지 60% 정도의 수익은 목마르다라고 이재선 파트너님이 말씀해 주셨으니까 뭐 요즘 또 비만 치료제에 또 많은 관심이 있으시니까 비만 치료제 대장주로 한미약품 우리나라에서 봐야 되지 않나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미약품 3루타 종목으로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말로 없는 종목 이제 확인하기 전에 그동안 저희가 알려드렸던 말로 없는 쪽 랭킹도 확인해 봐야 되겠죠. 네. 뭐 비만 치료제 얘기가 나왔으니까 D&D 파마텍이 오늘도 또 올라가지고 네. 수익률이 더 높아졌습니다. 네, 뭐 꾸준히 뭐 움직일 수 있고 중간에 저는 이제 슬슬 한번 좀 쉬었다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쉰 다음에 뭐 더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트렌드는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뭐 내년 되면은 D&D 파마텍 같은 경우는 한미약품하고 좀 비슷한 게 메스 치료제 같은 경우도 하고 있는데 이게 내년 트렌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D&D 파마텍 한미약품 제가 괜히 이 종목들을 좋다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내년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1월에 하는 거 보시면 알 거예요. 메스 치료제 얘기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계속 보세요. 제가 트렌드를 항상 앞서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따라가면 늦어요. 주식시장은 트렌드를 선도해야 됩니다. 선도할 수 있는 종목들만 이렇게 딱 올라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보시면 다 반바지 보세에 해당되잖아요. 아, 그럼요. 네,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밑에서 지금 롯데관광개발이나 이런 것도 치고 올라오고 있고 알테오젠도 치고 올라오고 있고 많은 기업들이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난주, 지지난주에 시장이 조금 흔들리면서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강해져서 올라왔다가 내려왔다 반복하면서 아직 순위가 바뀌진 않고 있는데 수익률은 계속 붙여가고 있고 밑에서 올라오는 종목들이 새록새록 생기고 있고 다양한 섹터들이 또 포진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서 좀 재밌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랭킹 5 5개를 확인을 해봤고요. 그럼 이제 여기에 이제 또 들어가야 할 오늘의 말로 없는 종목은 뭘까요? 바이오 플랫폼화 종목 중에 어떤 걸 말로 없는 종목으로 선정하셨나요? 자, 이 종목들 중에서 플랫폼이라고 하기엔 조금 다를 수 있는데 그리고 여러분들이 애증의 종목이라고 표현하실 수도 있는 종목인 것 같아요. 그건가요? 네, 바로 그겁니다. HLB입니다. HLB. 네. 네. 제가 시즌 1부터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 종목은 S모 기준으로 많이 움직여요. 네. 그래서 보면은 여러분들 매년 S모 기준으로 조금 올랐느냐, 많이 올랐느냐, 그리고 역대 최고가도 S모 기준으로 올랐습니다. 이 종목은 항상 유럽에서 더 좋은 평가를 받아요. 그런데 미국을 먼저 뚫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FDA에 지금 가 있는데 신뢰가 많이 하락한 기업이에요. 지금 거의 뭐 사기 아니냐라는 말씀까지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볼 때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얼마나 갑갑하셨으면 그렇게 말씀하실까라는 얘기까지 이제 뭐 하실까 그렇게 들리는데 아닙니다. 기업의 이 임상 진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고요. 이미 중국인들이 10년 넘게 경구용 치료제 아닙니까? 10년 넘게 잘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기다려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 신뢰도 하락한 이유가 위암 3차 치료 때 이때부터예요. 2019년에 탑라인 발표를 했는데 6월에 발표하고 임상 실패한 것 같다라는 식으로 진양모 회장이 얘기를 했는데 그해 에스모 기준으로 해가지고 봤더니 베스트 오브 에스모에 선정되면서 키트루다 옵디보와 함께 3대 치료제로 올라온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저기서 컨설팅 업체에서 왜 이걸 신약 신청을 안 하냐. 1차 지표 도달 못한 것도 있지만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같이 이제 비교된 약물이 옵디보나 이런 쪽으로 해서 너무 수치가 높았다. 대조 약물군이. 그런데 수치만 자체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기존 약물들보다 뛰어난 부분도 있고 완전 관해까지 나오고 DCR, ORR 다 좋다. 왜 안 하냐라고 해서 코빈턴 컨설팅을 이제 등용하면서 유상증자에서 우리 FDA 신청하겠습니다 했는데 아직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일 문제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사오기 전하고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해가지고 진양공에 이거 제 사재로 이제 메꾸겠습니다. 이러면서 신뢰도가 많이 하락한 기업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강력하게 항의하시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주분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기업에 대해서 이런 투명화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말씀을 하셔야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여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대신 이제 간암 1차 치료제는 중국에서 지금 잘 먹고 있다라는데 그 약물들이 위암 3차 치료제, 그 간암 치료제 같은 거예요. 제일 잘 된 것들을 첫 후병으로 해서 글로벌 임상을 진행하겠다 그래서 바로 글로벌 3상을 시작해가지고 이미 성공적으로 거뒀어요. 수치는 너무 좋습니다. 부작용 확률도 너무 낮고 좋아요. 이 약물의 최대 장점이 부작용 확률이 낮다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문제는 벌써 CR을 2회 받으면서 사실 리보세라님의 문제라기보다는 이거는 항소제약 카멜리주막 이쪽에 생산 라인의 문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어찌됐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허가를 못 받았다는 거. 그래도 유럽에서는 계속 좋은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란셋에도 이제 뭐 등재가 되고 있고 유럽에서도 에스모 끝나고 나서도 이거 글로벌 표준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라는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강력하게 권고를 하고 있는 치료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FDA 신청하면서 원래 FDA 신청이 좀 빨리 마무리가 됐으면은 올해 한 3분기 말에서 4분기에는 EMA도 신청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조금 지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FDA랑 좀 조율을 하고 FDA가 또 카멜리주막이 이제 중국 거다 보니까 이제 워낙 보수적인 집단이라서 좀 시간이 걸린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믿고 가신다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지금 49,000원 이하 나와 있는 구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차트 간단하게 보시면은 최근에 한번 싹 올라왔어요. 이것도 에스모 기준으로 올라온 겁니다. 올라온 다음에 지금 눌림목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음봉식으로 해서 쑥 눌리고 있고 이 최근에 들어왔던 수급을 D&D 파나텍과 ABL 바이오로 살짝 빌려준 겁니다. 빌려줬던 수급을 잠깐 다시 갖고 온다라고 하면은 이 기업은 올라가는 건 제가 볼 때는 어렵지는 않다라고 봐요. 그래서 68,000원을 1차 목표치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2차 목표치로는 93,000원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이게 5,000원, 10,000원이 아니라 이렇게 낮냐라고 하면은 바이오주들은 이제 배당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유상증자, 무상증자 같은 경우로 해서 자금 조달을 하고 배당 대신 무상증자로 여러분들께 좀 주주 환원을 합니다. 그래서 주가가 희석돼서 1,000원, 2,000원 낮아지는 이런 기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특이한 기업들은 제가 알려드리니까 가격을 이렇게 조금 낮추면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으니까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관찰하면서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사회로부터 존경받는 기업이 됩시다. 여러 기술들과 산업 간의 융복합을 촉진하고 시장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 남이 하지 않는 것에 과감히 도전해서 최고를 반드시 실현해냅시다. 공정, 정직, 성실을 바탕으로 한 정도 경영을 통하여 고객과 사회로부터 진실로 사랑받는 LG를 만들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홈런 칠 수 있을, 말로 홈런을 때릴 수 있을 4번 타자 업종을 오늘 골라보겠습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시장에서 어떤 4번 타자를 고르셨나요? 자, 오늘은 조선주 오랜만에 조선주, 봐야 네,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거의 뭐 한 달 만에 보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조선주 뭐 급격하게 올라가기보다는 시장의 안전장치 정도는 될 수 있다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고 그리고 기존에 말씀드렸던 것보다 한번 올라갔다 쉬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쉬는 구간에 조선주 만약에 흔들면 더 산다라는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지금 조선주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선호주냐라고 하면은 지금 시장은 사실 최선호주는 없어요. 여러분들 쉬었다가도 되는 구간이고 하기 때문에 최선호주라고 보기보다는 지금 구간에서는 안전하게 보는 것도 방법이 된다. 혹은 개별주 쪽으로 좀 분산해서 놓거나 하는 게 방법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안전한 거 따지면 조방원만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조선주 지금 한미 팩트시트 확정돼가지고 미국이랑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스가 프로젝트 간다라는 거예요. 미국을 더 위대하게 만든대잖아요. 트럼프가. 제조업을 다시 가져오겠대잖아요. 그런데 그 제조업은 설계나 이런 것만 가지고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기술자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조선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용접이나 이런 부분만 해도 조선 이 기술자분들 육성하는데 최소 15년 이상 걸린다라고 합니다. 15년을 근무를 하고 육성을 해야 당신은 이제 1인분 합니다라고 얘기를 한대요. 그쪽 분야에선 그렇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국이 아무리 이렇게 프로젝트를 펼쳐도 트럼프 임기 내에 절대 달성할 수 없는 일이다라는 거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을 견제하기 때문에 가장 최고의 수혜를 받는 나라다. 우리와 일본인데 사실 무언가를 전수받는 것도 우리가 빨리빨리 알려줄 거 아닙니까? 일본보다는. 일본은 장인 정식에 의거해서 기초부터 차곡차곡 쌓으면 우리가 15년이라고 하면 그쪽은 30년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분은 다들 알고 계실 테니까 혹은 대를 내려가야 될 수도 있어요, 일본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뭐 긍정적이다. 뭐 그리고 친환경 쪽으로 앞으로 계속 넘어가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런 부분에서 지금 LNG 프로젝트나 뭐 암모니아선이나 여러 가지 뭐 선주 발주 나오는 것들 보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압도적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실 거예요. 이미 다들 알고 계시는 사실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의심만 안 하신다라고 하면은 충분하다. 그리고 미국 MRO 사업 같은 경우도 이미 다들 알고 계시죠. 해외 MRO까지도
뭐 본인들 개정까지 해가면서 우리나라를 밀어주겠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 부분을 스스로 나쁘게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갈 길이 멀다라는 거 체크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쉬는 구간에서 볼 섹터, 조선주 4번 타자 섹터로 아주 안전한 섹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조선주들을 좀 봐야 한다라는 의견이셨습니다. 뭐 어쨌든 조선이 최근에 뭐 결국엔 미국과 함께 가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빅 이벤트나 뭐 이렇게 한미 협상이라든지 마스카 프로젝트의 투자 금액이 확정됐다, 팩트 시트가 나왔다, 뭐 트럼프 대통령이 온다 이런 이벤트에 따라서 쭉 올라갔다가 횡보하고 쭉 올라갔다 횡보하고 이런 패턴을 보이기 때문에 어쨌든 에이펙에서 그리고 팩트 시트까지는 이벤트가 한번 완성이 되었으니까 다음은 이제 미국에서 실제로 이제 MRO나 군함 건조를 우리에게 맡기는 이런 이벤트가 나왔을 때 또 주가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그럴 때는 오히려 지금 좀 기다려도 좋을 것 같다. 매수해서 기다리는 전략도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도 주셨어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종목을 하나씩 체크해봐야 되겠죠. 조선주 뭐 많은 분들이 그래 나도 이제 좀 이 조선이 쉬니까 네. 나도 좀 들어가 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안타 종목 1로까지 출루할 수 있을 대형주 중에 뭐 볼까요? 네, 제가 시즌 1부터 시작해서 첫 번째 말로 없는 종목으로 선정해드렸던 게 하나오션입니다. 하나오션. 이 종목 네. 빼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쵸, 예. 안타는 거의 고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네.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말로 없는에 넣기에는 많이 올라왔고 앞으로도 전 더 많이 갈 거라고 생각하지만 지금은 안타 종목으로 넣어놓고 다른 종목들을 이제 3루타 말로 없는 쪽에서 교체해가면서 소개해드리는 전략을 계속 알려드릴 거다. 나는 조금이라도 불안하다. 나는 자신이 없다. 주식시장에서 나는 성공한 적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묻지도 따지지 말고 그냥 하나오션 보시면 되지 않나 싶어요. 벌써 356%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끝나지 않았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 이상의 수익률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밀린다라고 하면 천천히 모아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시장은 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정 구간은 시작됐다라고 박스권이 시작됐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고 그 끝에 한번 밀어내리고 갈 거냐 아니면 그냥 올라갈 거냐 차이인데 그거는 결정되면 말씀드리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때까지는 제일 안전한 종목 중 하나가 바로 하나오션이라고 생각합니다. MRO 수주?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하는 것도 좋은데 이미 필리존 선수 인수한 건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계열사인 하나시스템에서 인수를 해가지고 당연히 하나오션에서 진출하는 거고 그리고 군함이나 이런 부분 생각하면은 우리나라에서 방산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기업이 한화그룹 아니겠습니까? 그럼 하나그룹이 육해공을 모두 아우르고 우주까지 나가는 기업인데 당연히 가장 좋은 유리한 위치에 선점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는 그대로 가시면 됩니다. 친환경 선박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 지금 트럼프가 유가 약세 전략을 성공적으로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좋게 보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WTI가 기존에도 뭐 57달러입니다 설명 들었는데 한 달 지났는데 아직도 60달러 이하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 인플레이션 얘기할 때 에너지가 또 크게 작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히 가솔린이나 이런 부분도 많이 작용하고 하는데 유가를 안정적으로 지금 유지해 놓는 게 미국이 생각보다 이제 그 물가 지표나 이런 부분이 높게 안 올라가는 것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다 뭐 이민 정책 요 정도까지 하면은 폭넓게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꾸준히 모아서 보셔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종목 1루타 안타 종목은 뭐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하나오션이다라고 주셨고요. 자, 이제 조금 더 빠른 거 가볼까요? 조선주 중에 2루타 종목으로 조금 더 빨리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건요. 네, 저는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좋은 것 같아요. HJ중공업입니다. HJ중공업. 네. 그러니까 기존에도 저는 HJ중공업이 제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많이 올라갔고 저도 놀랬습니다라고 그러니까요. 말씀드릴 정도였어요. 그런데 뭐 조선 빅3는 당연히 좋은 거고요. 그리고 나서 뭐 HJ중공업 과거에 한진중공업 시절부터 해서 굉장히 뭐 좋은 역량을 나타내긴 했는데 빅3만큼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의심하는 건 수주 나오고 이런 건 다 좋아요. 그런데 MRO 사업, 그 큰 사업에 정말로 진출해가 여기가 핵심으로 자리 잡겠느냐라는 거는 저도 조금 확인해보고 싶습니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죠. 거기다가 이게 중공업 쪽으로 조선만 하는 기업이 아니라 건설 쪽도 가지고 있는데 6개월 안에 하자 보수 이쪽으로 가장 많은 건수가 나온 건설사가 이제 동사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서는 리스크를 항상 갖고 가야 된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대신 짧게 치고 빠지는 트레이딩 관점이라고 하면 지금부터 모아서 한 타이밍 여러분들이 치고 빠지는 전략을 원한다라고 하시면은 HJ중공업이 가볍고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2루타 종목으로 HJ중공업 볼만한 구간인 것 같습니다. 네.
자, 2루타 빠른 종목으로는 HJ중공업 뭐 워낙 급등 나오고 또 급락도 나오고 이런 종목이라서 짧게 대응하는 걸로 전략을 세워야 되겠고요. 자, 이번에 호타준족 3루타 종목입니다. 빠르고 또 멀리 높이 갈 수 있을 종목 조선주 중엔 뭘까요? 저는 이제 현대힘스를 한번 봐야 될 타이밍이 현대힘스? 왔다 생각합니다. 기존부터 제가 짧게 트레이딩 전략으로 자주 소개해드렸던 종목이에요. 네. 그런데 최근에 쭉쭉쭉쭉 흘러내리고 있고 그리고 경유권 매각 이슈가 올해 초부터 계속 있었는데 드디어 이제 가능성이 생긴 것 같아요. 중간에 한 10%씩 계속 비중도 줄이고 한 40% 정도로 네. 줄어 있는데 53%보다는 40%가 그래도 좀 인수하는 입장에서는 부담이 적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 기업이 지금 계속 엑시트를 노리면서 투자도 좀 잘하고 있는 사모펀드죠. 에코프로도 있고 대보마그네틱도 있고 현대인스도 있고 포트폴리오가 아주 좋은 기업이에요. 사모펀드 기업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가 뭐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벌써 140% 넘게 올라왔지만 다른 조선주 그리고 그런 조선 기자재에 대비해서 생각보다 못 오르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이유는 아직 경영권 매각이 안 돼서 그런 것인데 이 부분이 해결된다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땐 그동안 눌려있던 부분 다 수혜를 받으면서 멋지게 움직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내년까지 해서 이런 과정을 지켜보면서 점프를 계단식으로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현대임스 지금 충분히 볼만하다. 스마트 항만에 대한 신규 사업 성장 동력까지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미래 산업까지 육성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호타준족 3루타 종목으로 아주 적합한 종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3루타 종목으로는 어쨌든 이슈를 저희가 체크해 봐야 하는 인수 관련해서 과연 M&A 어떤 결과들이 나올지는 체크를 하면서 현대임스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말로 없는 종목을 보기 전에 그동안 알려드렸던 말로 없는 종목도 이 시간에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네. 수익률. 자, D&D 파업텍만 맨날 조금씩 야금야금 올라가고 있는 그러니까요. 모습이고 나머지는 비슷한 가운데 비슷한 흐름입니다. 뒤에서 최근에 막 치고 올라오는 게 이제 여행이나 막 이런 네, 이번 주에 관련주들이 또. 올라오고 네. 있어요. 뭐 이유는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중국과 일본이 서로 이제 대립을 하다 보니까 서로 여행을 싸우고 뭐 있어요. 규제하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휴대가 몰릴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뭐 롯데관광개발이나 글로벌 텍스프리 같은 기존에 설명해드렸던 종목들이 맞아요. 좋게 보이고 있습니다. 간단히 차트 보면서 살짝 설명드리고 갈게요. 좋습니다. 그래서 수혜를 본다라고 했더니 어제 오늘 이렇게 멋지게 와, 움직이고 네. 그리고 오늘은 윗꼬리 달면서 좀 밀려요. 이거는 시장 영향력인 거고 오히려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22,000원 저항 구간인데 돌파 시도한 다음에 수급은 붙여놨잖아요 이미. 그리고 나서 눌림이 나온다라고 하면 2만 원 구간까지 내려온다라고 하면 이제는 2만 원 흔들 때 여러분들이 매수를 못했다라고 하면 지금이라도 여러분들 볼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윗꼬리 달고 밀리면은 한번 휴식을 보통은 취한다. 그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관심 갖는다. 이 공식을 여러분들 보면서 가시면 되지 않을까 싶으니까요. 편하게 롯데관광개발, 뭐 글로벌 텍스프리 이런 관련주들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롯데관광개발 오늘 뭐 거의 보합권까지 좀 내려왔는데 오히려 이때 기회다라는 거 체크를 해주셨어요. 롯데관광개발 말로 없는 종목 전에 알려드렸던 거 체크해봤고요. 그럼 오늘 조선주 중에는 말로 없는 종목으로 뭘 골라볼까요? 조선주 중에서 여러분들이 좀 깜짝 놀랄 만한 종목 하나 가져왔습니다. 뭘까요? 동성화인텍입니다. 동성화인텍이요? 네. 동성화인텍 오늘 거래 재개되고 급락인데 네. 의외라고 생각되시지 않습니까? 네. 네. 다들 그렇게 생각하실 큰 거예요. 거 가져오실 줄 알았어요. 네, 이 종목을 왜 가져왔죠? 안정적으로 하나오션 얘기하니까 여기도 뭐 HD 현대그룹이나 네. 이런 거 생각하셨을 텐데 저는 본행제 쪽에 과거부터 굉장히 높은 평가를 하고 있던 사람이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국카본과 동성화인텍, 뭐 우리나라의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죠. 이 기업이 뭐 회계장부 이슈나 이런 부분 때문에 거래 정지됐다가 어쨌든 풀렸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거래 정지돼 있는 타이밍에 시장이 쉬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 하루 만에 받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뭐 기껏해야 뭐 길어야 3일인데 오늘 급락이 나왔으니까 내일하고 모레 뭐 연속적으로 급락이 나와서 뭐 추세를 아예 무너뜨리고 기존 주가를 회귀하고 이 정도까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업황 자체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수주 잔고가 계속 증가하다가 지금 잠깐 쉬고 있는데 여기서 내년 되면 다시 한번 또 폭발할 수 있는 이런 구간에 놓여 있는 상황이니까 오히려 지금 구간 쉬는 거 그리고 뭐 악재가 있었다라고 하면은 훌훌 털고 본인들이 뭐 경영쇄신 해가지고 다시 한번 주주분들께 환원을 하고 주가 부양을 하고 해야 되는 그런 뭐
숙명이 달려있지 않은 종목인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런 친환경 프로젝트 최대 수혜는 이제 본행제 기업들이 받을 거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하나오션 다음으로 제가 또 좋아하는 기업 중 하나가 아닌가 생각될 정도의 기업이니까 동성화인테 여러분 관심 가져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격 전략 짧고 굵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7,000원 부근에서 오늘 움직이고 있어요. 이 구간까지 내려왔다. 괜찮은 것 같아요. 조금 더 밀려서 25,000원까지 내려왔으면 아주 나이스했을 텐데 그 구간까지 여러분들이 한 모아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27,000원 부근부터 시작해서 모으기 시작해서 더 밀려주면 감사합니다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그냥 올라간다라고 하면 아이고 다 매수를 못했는데 하시면은 그냥 일부 매수된 것만 가지고 가져가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굳이 올라가는데 가격을 높게 사실 필요는 없는 구간이다. 지금 시장 영향력까지 생각해가지고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편안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 1차 목표치는 거의 전고점 부근에 있는 33,000원 구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차로 올라가게 된다라고 한 41,000원 정도까지 보시면 말로 없는 도달하는 거다 보시면 되고 그 이상을 넘어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제가 41,000원 구간 갔을 때 돌파 가능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AS 해드릴 테니까요. 이 시간 집중해 보신다라고 하면은 동성화인텍 여러분들이 좀 편안하게 들고 갈 수 있고 오히려 오늘 급락이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신다라고 하면은 모아가는 전략 아주 충분히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세계적인 경향이 첨단 기술로서 그 기업이 확실하다고만 인정이 되면 모든 이 은행 금융계에서 서슴지 않고 돈은 다 잡고 해줍니다. 시설 투자 아주 힘이 많이 들고 이 자금 도입도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지만은 첨단 기술로서 기업이 확실하다고만 인정이 되면 자금 문제는 크게 걱정하시도 은행은 된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그러면 이제 어떤 업종을 골라볼까요? 홈런 칠 수 있을 4번 타자 업종 오늘도 소개해 주시죠. 뭘까요? 네, 제가 최근에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게 반바지 보세 조방원이 네. 이렇게 보면 된다라고 말씀드려요. 어저께 조선했으니까 오늘 방산 가야죠. 아, 조방 오늘 방 차례입니까? 네, 방산 가야죠. 네, 좋습니다. 네, 왜냐하면 해가 뜰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림자 져 있을 때 지금 시장 영향력으로 그리고 많이 올라왔으니까 쉬고 있을 때 봐야 되는 섹터들 보면은 방산주 저는 당연히 봐야 된다라고 그렇죠. 생각해요. 방산도 꽤 쉬었습니다 지금. 네, 그리고 생각보다 제가 생각한 것보다 좀 더 잘 쉬고 있어요. 더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모아가시던 분들은 계속 모아가는 구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일단 실적이 받쳐주고 그쵸? 있고 네. 아직까지 전쟁 중이라는 걸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중동은 거의 국지전 아닙니까? 전쟁보다는 국지전이 계속 벌어지고 서로 테러 전쟁 벌어지고 하다 보니까 여기는 끝날 수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중동 같은 경우에는 뭐 이념 싸움 아니니까 종교 싸움이고 그렇다라고 하면 끝날 수가 없다라고 보면은 중동하고 유럽 쪽에서 강력하게 또 우리나라 무기에 계속 관심을 갖고 있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 뭐 대통령께서도 뭐 아랍에미리트 가가지고 어제도 뭐 7개 분야에서 MOU를 맺었다 얘기하는데 그 분야에 방산이 없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중동을 간다라고 하면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거는 에너지하고 미래 첨단 산업 같은 경우 보시면 돼요. 그러면 AI하고 에너지 쪽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수소가 됐건 원전이 됐건 이런 쪽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AI하고. 이렇게 기본적으로 생각하시고 이 사람들도 방위는 해야겠죠? 무기 쪽 당연히 많이 사간단 말이에요. 그동안 미국에서 열심히 사갔는데 미국이 안 지켜준대요. 니네 국방력 알아서 올려라라고 하니까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쓱 둘러봤는데 뭐 사우디에서도 뭐 금강 같은 거 뭐 1600조 이런 식으로 맨날 발견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시원하게 10조 쓴다고 해도 이 사람들은 타격이 전혀 없는 거예요. 에너지 국가나 이런 자원 국가들은 이게 전혀 타격이 없습니다. 10조 원, 20조 원 쓴다고 해서 전혀 타격이 없어요. 그러면은 미국에 그래도 보호는 받아야 되니까 계속 무기를 수입을 하는데 한국 거 좋다는데 한국 거 한번 써볼까 했더니 예상보다 더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지형은 산악 지형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동 지역은 사막이나 이런 쪽이 평지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장애물도 많고 이런 부분 생각해가지고 우리는 적중률이 뭐 예를 들어서 적중률이 뭐 한 80% 됩니다 했는데 평지로 가니까 90%가 넘어버리고 이런 현상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당신들은 이렇게 좋은 무기를 왜 평가 절하해가지고 홍보하느냐? 아니 우리나라에선 그렇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실제로. 그래서 실제로 이제 수입한 국가들에서 만족도가 생각보다 더 높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가격도 저렴한데 생각보다 저렴한데 성능이 더 좋은 겁니다. 이러면 미국 무기를 그렇게 많이 수입할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한국 무기가 계속 뭐 각종 세미나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라는 걸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좋은 이슈는 다 받고 있고 글로벌 4대 방산국가 뭐 이 얘기는 많이 들으셨을 텐데 그 이상으로도 더 상위권으로도 올라갈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가 자동차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전자제품도 그렇고 뭐 소니의 이제 그 하청업체였던 삼성이 지금 세계를 호령하는 기업이 되고 현대차 같은 경우도 글로벌 3위가 되고 이런 것처럼 방산도 그렇게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주잔고 100억 달러의 뭐 정부 정책의 투자에 뭐 이런 부분은 여러분이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니까 제가 지금 새로운 소식들이나 여러 가지 좀 이제 재밌는 얘기들로 이제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런 것까지도 좀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제 로봇 시대가 오면은 말씀드렸듯이 사람이 직접 나가면은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데 로봇이 뭐 사족보행 로봇이 이렇게 엎드려 있지 않습니까? 등에다가 기관총 달고 다니고 하는 이런 모습이 자주 포착이 된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 시대가 왔어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로봇을 인수해서 갈 수 있는 이런 기업들까지도 로봇을 혹은 드론을 이용해서 갈 수 있는 이런 레이더나 센서를 가진 기업들 이런 기업들을 보시면 좋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오늘 방산주 재미있게 한번 여러분들이 내년 뭐 올해 말이 됐건 내년이 됐건 네. 다시 한번 빛이 비출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빛을 발휘할 수 있을지 그 부분을 함께 살펴보면서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4번 타자 업종은 방산주, 어제는 조선이었고 오늘은 방찰에 왔습니다. 방산주를 봐야 되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나라 방산업체들의 경쟁력은 너무나 좋은데 뭐 실적도 잘 나오고 있고 네. 내년에 실적 더 좋을 거다라는 전망들도 너무 많고 네. 그런데 주가가 최근에 그냥 별 이유 없이 쉬고 있고 빠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종목을 골라봐야 될 텐데 어떤 종목을 볼지 일단은 1루까지 출루할 안타 종목 뭘 볼까요? 큰 걸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하나 바로 나오네요. 네, 조선의 하나오션 제가 안 바뀐다 말씀드린 네. 것처럼 방산의 안타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바뀌지 않습니다. 아, 예. 예, 제가 이 종목을 딱 1년 전에 이 이데일리비를 통해서 이데일리 TV에서 여러분께 계속 말씀드린 게 저는 30만 원 중반 40만 원 메리트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종목이 지금 정도 올라왔으면 저는 과거에 뭐 5만 원 이하 전후 구간부터 그때 말도 안 되는 우리나라가 7번째 우주강국이 됐는데 뭐 제로 노출이라고 하면서 막 흘러내릴 때 전 말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나서 28만 원 아래로 내려가면 그때 보시면 됩니다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12월 6일 날 금요일 날 밤 10시 마켓 인어 와서도 여러분들께 이제 왔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해가지고 여러분들 다음 주 초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했는데 그때 투매가 나오고 26만 원까지 갔죠. 그 이후로 그 가격은 저는 볼 수 없는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도 저는 28만 원 아래에서 사시면 100만 원 가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100만 원 왔습니다. 100만 원도 지나가는 자리가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K9 자주포나 뭐 이런 부분 우리 다 아는 과정이잖아요. 미래 모빌리티 산업까지 가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하나 오션까지 이제 인수를 하고 하나 엔진까지 인수를 하면서 6회공을 모두를 완성한 기업이에요. 가장 완성도가 높은 기업이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이라는 거 모르시는 분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보시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지금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죠. 우리가 미국에서 맨날 무기를 수입하기만 했는데 이제는 미국에 수출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린다. 뭐가 제일 얘기 나오냐? K9 자주포 그리고 탄약 운반하는 K10 이렇게 얘기가 계속 나와요. 미국 전 사령관들이 와갖고 극찬을 하고 간대요. 우리도 이런 거 가져가야 된다. 한국 무시하면 안 된다. 한국의 이 기술력은 미국도 가져다 써야 된다라고 전 사령관들이 와서 계속 그 얘기를 하고 간대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지금까지 나온 거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미래를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과거에 저는 진짜 삼성에서 이 삼성테크인 그 인수해온 그 하나의 그 결단력 그 당시에는 욕도 많이 먹고 별의별 일 많았습니다. 위로금까지 주고 왜 우리가 하나에 가느냐 그래가지고 우리 삼성에 입사했는데 위로금도 주고 했었는데 이제 그 결과가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저는 부동의 안타 종목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안타 종목으로는 뭐 고민 없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골라주셨습니다. 뭐 지금 뭐 100만 원 아래에 살짝 내려와 있지만 아까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는 뭐 100만 원 아래 가격을 못 보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도 할 것 같습니다. 뭐 액면분할은 모르겠지만 네,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첫 번째 안타 종목으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그러면 조금 더 빠른 종목으로 갈까요? 이번에는 2루타 종목으로 방산주 뭐 볼까요? 방산주도 사실 다 빠르고 다 강하고 해서 어느 포지션에 어느 종목이 가도 이상할 게 없다라고 저는 하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이거는 순서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모두가 호타준족이라고 생각하면서 받아들이시면 오늘은, 좋을 것 같습니다. 2루타 종목으로는 통산
풍산. 예. 아, 예. 제가 원래 삼루타 쪽에 많이 포진시키는 종목인데 풍산이 흐름이 바뀌었어요, 올해. 이게 방산 쪽이 좋아지고 전쟁이 길어지면서 무슨 얘기 나와요? 작년부터 계속 서로 미사일 쏘고 하니까 탄두가 부족합니다. 이런 게 네. 계속 나옵니다. 그쵸. 그 얘기가 나온 지 한 1년 반 된 것 같아요. 제가 들은 지가. 왜냐하면 각 국가들도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해준다 해도 자주국방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남겨놔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거의 소진되어 간다라는 게 얘기 나온 게 1년 반이 됐어요. 그럼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서로 국지전 이제 드론이나 뭐 살짝만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무한으로 퍼줄 수는 없으니까 우리나라에 자주국방을 할 수 없을 만큼 다 줄 수는 없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탄두에 대한 중요성이 다시 한번 떠오르기 시작한다라는 거.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원래는 풍산은 정말 미동이 별로 없는 우리 사람도 감정 기복 없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주 천천히 우상향하는 대신 조정도 거의 안 받고 아주 천천히 움직이는 오르막길 같은 종목이에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급등락이 펼쳐지면서 이렇게 변동성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그동안 이렇게 힘을 움축하면서 천천히 움직였던 것을 갑자기 폭발적으로 탕 튀어나가게 스프링처럼 만들어 놓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한번 튀어오르고 응축돼 있는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더라도 이상할 게 없다라는 측면에서 제가 2루타 종목으로 원래 3루타 종목으로 갖고 와도 이상할 게 없는데 네. 맨날 그렇게 가져왔었는데 2루타 종목으로도 알려드릴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무기 수출이 잘 되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 탄도 누가 만들어요? 죄다 풍산이 만듭니다. 그래서 뭐 외국에서 국방장관이 온다라고 해서 우리나라 이제 그러면은 뭐 8대 수장들 모아놓고 무기에 대해서 방산에 대해서 협의를 한다. 청와대에서 이런 얘기 많이 나오죠. 그러면 항상 소집되는 기업 중 하나가 풍산이다라는 거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죠. 이런 부분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청궁, 비궁, 형궁, 뭐 현무, K9 자주포 뭐 등등 다 그냥 여기서 만든다라고 생각하면은 그냥 우리나라가 무기 수출을 하는구나. 그럼 풍산은 일회성이 아니죠. 탄두니까 계속 수출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꾸준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뭐 반도체나 2차 전지로 올 때 소재 같은 경우 계속 소진되는 것처럼 계속 소진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2루타로는 풍산을 주셨어요. 뭐 쉽게 K9 자주포 K2 전차 수출하면 따라가는 겁니다. 네, 그렇죠? 기본입니다. 기본으로 따라가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네. 풍산 뭐 잘 봐야 하는 종목 2루타 종목으로 최근엔 또 성격도 바뀌어서 급해졌어요. 네. 2루타 종목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3루타로 가보겠습니다. 호타준조 멀리도 가고 높이도 쏘아 올릴 수 있을 만한 종목으로 3루타 뭘 볼까요? 3루타 종목으로 고민을 좀 했는데 현대로템. 현대로템이요? 굉장히 강합니다. 그쵸, 현대로템. 예. 현대로템 제가 그 이데일리 TV를 통해서 교육해드리고 300%가 이미 넘게 오른 다음에 휴식을 취하고 있어요. 이 휴식을 취하고 있는 게 너무 좋은 겁니다. 저는 기분이 네. 좋아요. 계속 들고 가신 분들도 수익 좀 깎였다라고 속상해하지 마시고 와 나한테 얼마나 더 큰 수익을 주려고 여기까지 내리지라고 생각하시면은 그 지금 잠깐 그림자 져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나무가 이렇게 있을 때 나무 지나갈 때 그림자 잠깐 지나갔다가 바로 해 뜨지 않습니까? 그 해가 뜰 때 또 얼마나 여러분들한테 수익을 많이 붙여주겠습니까? 그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현대로템 저는 이름만 들어도 너무 설레입니다. 보유하신 분들도 설레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실망할 게 아니라 와 이만큼이나 내려오면 산이 그만큼 높았다는 거니까 골도 깊네. 그러면 그 이상 또 한 번 나에게 큰 수익을 주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그런 종목인 것 같아요. K2 전차는 글로벌 시장에서 이 칭찬이 너무 어마어마합니다. 심지어 뭐 독일이랑도 경쟁에서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전차 이런 거 하면 독일이 최강 아닙니까? 오죽하면 전차군단이라는 말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독일이랑 경쟁에서도 우위를 점하는 경우도 요즘엔 많이 나오고 있고 캐나다나 이런 데서도 뭐 미국보다 우리나라 거를 선호하는 정도가 나오는 거 보면은 이 K2 전차의 이 수출 규모 그리고 그동안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인지도 이런 부분은 말할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압도적으로 시장 지위가 올라가 있다라는 측면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제가 방산주 중에서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고 아쉬웠던 종목이 현대로템이 너무 안 움직여가지고 분명히 수출도 나오고 하는데 하나에로스페이스 훨훨 날아가는 동안 별로 움직임이 없었어요. 올라가도 다시 제자리 내려오는 수준이었고 그런데 올해 그 울분을 다 토해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았다. 우리 야구 빗대서 말로 없는 시간이니까 요기베라 얘기 제가 항상 하지 않습니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현대로템 자신 있게 더 큰 빛을 향해 나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3루타로 현대로템 지금 쉬고 있는 게 오히려 더 좋다, 네. 더 좋은 상황이다. 오히려 매수 못하신 분들은 또 기회가 될 수 있고 네.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잠깐 쉬었다가 조금 더 상승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말로 없는 종목 보기 전에 우리가 또 말로 없는 종목 알려드렸던 것들 수익률 체크 좀 해볼까요? 네. 순위의 변화는 없는데 네. 뭐 오늘도 뭐 LS 일렉트릭도 다시 가더라고요. 네, 뭐 레인보우 전반적으로, 로보틱스도 레인보우 뭐 로보틱스죠. 40만 원 네. 쪽 다시 붙어 올라오고 있고 50만 원 찍고 쓱 내려가 있는데 말로 없는 달성한 다음에 휴식하는 거 아주 좋아요. 이런 네.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방산주들이 다 이런 느낌이에요. 아. 갈 만큼 어느 정도 1차 목표치 가고 또 쉬고 하는 이런 과정 있죠. 상승 N자형 갈 때 기본 아닙니까? 오늘 방산주들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처럼 지금 40만 원 아래 내렸다 40만 원 넘어가면 50만 원 넘어서 아마 60만 원, 70만 원 갈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갈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28만 원 아래 말씀드린 것처럼 또 하나의 28만 원 아래에서 사면 좋습니다 한 게 레인보우 로보틱스였고요. 저는 이 종목도 100만 원 가도 이상할 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오늘 방산주들 끝까지 집중해 주시면 말로 없는 종목 기대할 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수익률 탑5까지 봤고요. 오늘의 그러면 그렇게 자랑을 하고 칭찬을 해주신 네. 방산주, 말로 없는 종목을 선정을 해주시 어떤 건가요? 나올 때가 됐죠. 네, LIG 넥스원입니다. 뭘까? 아이라이즈 넥스원. 네, 이 최근에 종목이- 근데 좀 많이 떨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좋지 않나. 오히려 더 기회다. 저도 지난번에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내려갔습니다. 네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그림자가 이렇게 산이 높으니까 그림자도 좀 짙게 져서 여러분들이 좀 실망할 수 있는데 좀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시즌 1에서 뭐 195포인트 올라왔는데 그리고 나서 지금 생각보다 강한 하락이 나오고 큰 휴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중간에 낮잠 잠깐 자고 가면은 조금 회복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큰 휴식을 취하고 있다. 밤에 깊게 잔 거예요. 7, 8시간 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완벽하게 쌩쌩해져서 그 다음날 뭐 근육도 그렇고 뭐 시력, 뇌 다 회복해가지고 멋지게 움직이잖아요. 그 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숙면을 취하고 있는 종목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 제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랑 이제 뭐 양대 산맥이다 이런 말씀도 많이 드리는데 LIG 넥스원은 그냥 미사일만 개발하는 게 아니라 이 센서 쪽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센서를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지금은 직접 사람이 가서 싸우는 시대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보통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드론이나 로봇으로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드론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하는 기업 어디에요 하면은 저요 하고 손드는 기업이 바로 LIG 넥스원입니다. 정찰기나 이런 영상 추적 쪽으로 아주 타이 추정을 보라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그런 부분이 조금 더 필요하다 해서 세트레가에 인수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고 이제 사적 보행 로봇 이제 고스트 로보틱스 아까도 말씀드렸죠. 사적 보행 로봇이 강아지하고 비슷하게 만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발로 이렇게 가는데 등에다가 기관총이든 무기든 싣고 간단 말이에요. 이런 거를 지금 실전에 투입할 수 있는 기술력을 하나하나 내보내고 있는 기업이 바로 LIG 넥스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이해는 빠르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LIG 넥스원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간단하게 네. 세워드릴게요. 지금 많이 내려와가지고 지금 뭐 40만 원 전후 이렇게 내려와 있는데 더 내려와 있는데 그 구간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제가 1차 목표치 기존에 설정해드렸던 60만 원 그냥 가져가시면 됩니다. 70만 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골이 좀 깊었지만 목표치는 그대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손절가는 한 36만 원 이탈하면은 뭐 정리했다가 회복할 때 또 다시 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면은 천천히 분할로 그냥 나는 손절하기 싫어하시는 분들은 천천히 분할로 사는 것도 방법이 된다. 이렇게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LIG 넥스원 편안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하락은 더 높은 상승을 위한 거다라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